자, 분수와 소수의 혼합계산 완전 정보옥이라고 지금 타이틀이 붙어 있는데, 분수, 소수 계산이 언제 처음 나오죠? 초3 때 분수 계산이 나오죠. 그리고 3학년, 4학년, 5학년 과정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분수 계속 나오네? 소수 계속 나오네 했을 거예요. 그럼 6학년 중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수 계산이 연이어서 계속 나오게 되고요. 소수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얘들은 계속 왜 나오는 거죠? 중요한 실. 중요하다. 중요한까지 계속 나와서. 아니 이건 연산이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연산이니까 당연히 나누기 곱하기 나오는 것처럼 나오죠. 근데 연산 실수가 많다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초등에서는 그래도 연산이 단순한 편이에요. 근데 거기서도 실수에 버릇하는 아이들이 중등 과정을 가게 되면은 이제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3분의 1이 아니라 a제곱 b분의 마이너스 3xy 이런 식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문자가 나오더라도 식을 가장 간단한 형태로 전환하는 그 가운데 실수가 일어나는 건 어려서 실수했던 애들 똑같아요. 실수를 하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가장 실수가 없는 방법을 구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잖아. 17 곱하기 21을 할 때 17이 20개가 있죠. 340 이건 쉽잖아. 340에 17을 하나 더해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357이에요. 근데 애들이 세로셈 하면 되는데 못하러 그렇게 해요. 저는 그냥 세로셈 할 거예요.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를 할 때도 이왕이면 내가 뭐라 했죠? 인수 중에 2나 5를 찾아서 간단하게 하자 했죠. 근데 그냥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 세로셈 할게요. 저 곱셈 잘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요. 다른 방법을 구사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귀찮거든. 또 하나 생각하기가. 근데 그 방식으로 중등 고등을 간다 라고 하면은요. 안 돼요. 안 늘어요. 초등 때 눈부시게 하다가도 중고등 과정 가서 절름발이처럼 삐걱삐걱 대다가 나중에 무릎을 꿇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 그러냐? 웃긴 얘기가 아니야, 승준아. 왜 그러냐면 더 좋은 방법을 누군가 알려줬을 거야, 분명히. 그런데 흡수를 안 하는 거죠. 귀로는 듣고 있는데 한 귀로 아주 빨리 흘려버리면서 됐어? 반사? 무지개 반사? 나 안 한다 이러고서 하셔야 해요. 계속 자신을 바꿔가야 돼요. 더 좋은 쪽으로. 그죠? 자, 지금 분수와 소수 혼합계산은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혼합계산할 때 뭐부터 한다? 괄호부터 한다. 그리고 괄호 안에 있어서도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하며, 곱셈, 나눗셈이 연달아 있을 때는 앞에서부터. 그리고 순서를 바꿔서 계산하고 싶다면은 모든 나눗셈은 곱셈으로 고친다. 이런 것들. 원칙은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뭐부터 시작하냐? 분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분수의 덧셈이나 뺄셈은 뭐가 생명이죠? 통분입니다. 통분. 자, 그래서 우리가 A분의 B와 C분의 D를 더한다. 근데 A와 C가 서로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통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A와 C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냥 공배수여도 상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조금 더 간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와 C의 뭐로? 통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분자도 당연히 변하겠죠. 자, 예를 들어 통분했는데 얘가 A 곱하기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분자는 반드시 뭐에 맞춰서? 분모에 맞춰서 분모의 숫자가 곱해진 만큼, 맞아요? 얘를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B 입장에선 누가 곱해진 거죠? C가 곱해졌죠. 얘 입장에서는 A가 곱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쓰죠?
B 곱하기 C. 앞으로 곱하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아래쪽은 뭐가 되죠? AC. 여기는요, BC 더하기 AD. 자, 선생님이 지금 쓰면서 느끼셨겠지만 알파벳 순으로 썼습니다. 중등 가서 문자식의 가장 기본은 알파벳 순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곱이 있을 때요. 알겠죠? 자, 이렇게 덧셈 뺄셈을 할 때는 통분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 곱셈을 할 때, 나눗셈을 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덧뺄셈이죠. 자, 곱셈일 때는 A분의 B 곱하기 C분의 D라고 합시다. 자, 우리 이미 알고 있는 원리 그대로 나열 한번 해볼게요. 자, 분모는 누구와 곱해요? 분모끼리 뭐를 한다? 곱을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맞아요. 분자는 분자끼리. 근데 여기서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어? 미리 약분하고 시작한다가 핵심이었어요. 그죠? 자, 전체가 곱으로 연결돼 있을 때는 어차피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할 거니까 그 전에 간단히 해주는 게 가장 좋잖아. 그지? 약분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약분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얘가 별다른 게 없다면 B, D가 될 거고요. 얘는 A, C가 되겠죠. 대답하면서 따라오세요. 그래야 늡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될 거란 말이다. 그러면 이때 핵심은 뭐를 하자? 미리 최대한 그렇죠. 약분한 뒤에 곱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나눗셈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여러분과 이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나누기 C분의 D가 있는데 얘는요 A분의 B 그 다음에 곱하기 뭐와 같죠? 맞아요. 분자와 분모가 뒤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를 거꾸로 역자를 써서 역수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죠? D분의 B. 오, C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바람직해지죠? 곱셈은 너무 쉬웠거든요. 미리 약분해서 최대한 간단히 하고 분자끼리 분모끼리 곱한다. 자, 그러니까 나눗셈이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나눗셈을 보이면은 바로 그 뒤에 숫자를 곱하기 역수로 바꾸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자, 어쨌든 미리 약분이 안 된다면 AD분의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텐데 이미 여러분과 한 번씩 얘기한 바 있지만 다시 한번 총정리입니다. 자, A 곱하기 B 곱하기 C는요 A 곱하기 C 곱하기 B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왜 우수한 방법이냐? 자, 4 곱하기 3 곱하기 5가 있을 때 나는 살짝 순서를 바꿀게요. 4, 5, 3으로요. 그러면 여기 먼저 계산하면 얼마죠? 20. 거기에 3을 곱하니까 60. 물론 여러분은 똘똘해서 12 곱하기 5가 60인 것도 바로 알지만 자, 계산이 복잡해질 때 이건 굉장히 큰 효용성을 가지게 될 겁니다. 유용하다는 얘기죠. 즉 곱셈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교환 법칙입니다. 누구와 누가 교환이 되었죠? B와 C가 익스체인지가 되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을 교환한다라고 했는데 나누기는 감히 교환할 수가 없어요. 난리 나요, 여러분. 10 나누기 2랑 2 나누기 10이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날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나눗셈은 교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환이 일어나게끔 바꾸려면은 나눗셈을 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곱셈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나눗셈을 잘 쓴다 안 쓴다? 고등과정, 중고등과정에서 나눗셈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써야 될 때는 나눗셈을 뭐로 바꿀 것 같아요? 분수로 바꿉니다. A 나누기 B는 B분의 A로 바꾸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자 A분의 B가 있다. C분의 D가 있다. 그 다음 아이고 눈치 없이 여기서 나누기 2분의 F래요. 나누기를 보자마자 뭐로 바꾸고 싶은 욕구가 들어야 돼? 곱하기. 맞아요. 그러면은 A분의 곱하기 C분의 D 곱하기 F분의 E.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러면은요 분자끼리 분모끼리 싹 다 곱하면은
ACF 분의 BDE.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이게 분수의 지금 4칙 연산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실 계산에서 뭘 주의해야 되죠? 요새 엄청나게 연습하고 나와서 막 댄스 챌린지까지 하면서 그죠? 소수 계산할 때 소수점 자리 유의해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옆에 표시하고 가시라 했는데 기억나죠? 네. 자, 그래서 소수 다시 한번 소수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는 마치 자연수 계산처럼 생각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0. 자, 1, 2, 3 곱하기 4.567이 있다. 그러면은 자연수 부분 1, 2, 3과 4, 5, 6, 7만 보는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소수점이 몇 개 이동했죠? 얘 3자리, 얘 3자리예요. 토탈 몇 자리? 6자리. 제발 표시 좀 하고 가시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123과 4567의 계산 결과가 나오면은 그 계산 결과가 나온 것에 만족하지 말고 누구를 끌어와라? 이 6을 끌어와라. 그지? 그래서 소수점 어떻게 6개를 뒤에서부터 끌어오죠. 이거 알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답이 0.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왔다고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은 0점이 아니죠. 그냥 A, B, C, D, E, F, G, H 이렇게 나왔다고 볼게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럼 소수점 몇 자리 봐야 된다고요? 6자리. 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리고 네, 왜요? 근데 저는 그 곱할 때 그냥 소수점까지 표시한 다음에 안 그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소수점 때문에 헷갈릴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토탈 소수점을 반드시 한쪽에 표시해 놓고 자연수의 곱으로 생각한 다음에 소수점만 따지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분수로 고친다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1000분의 1, 2, 3. 자, 소수점 개수가 3개였죠. 그거만큼 0의 개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는 어떻게 되죠? 1000분의 4567.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연수 분만 곱하고 소수점 몇 자리만 땡겨주면 된다? 6자리.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소수는 되도록 소수와 분수가 혼합되어 있으면 소수를 뭘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 분수로 고치는 게 바람직하다. 잊지 마시고요. 자, 간단한 좀 소수, 분수로 전환하는 것들 이런 것들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0.2는 5분의 1이죠. 10분의 2니까. 자, 0.25는 100분의 25, 즉 4분의 1입니다. 0.125는요. 1000분의 125, 즉 8분의 1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는 게 바람직하겠죠. 자, 그러면은 분수, 소수, 혼합계산 같은 경우에는 자,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다? 자, 그리고 괄호를 먼저 신경 써서 덩어리를 잡아주셔야 돼요. 즉, 혼합계산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혼합계산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덩어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강한 결합을 이룬 아이가 누구냐? 곱하기와 나누기로 이루어진 애고요. 약한 결합이 더하기와 빼기예요. 그러면 어떤 것들을 덩어리를 잡아야 되는지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A 곱하기 B 나누기 C 빼기 D 나누기 E 더하기 F 곱하기 G 곱하기 H 에 나누기 I 자 더하기 자 또 J 중괄호로 해야겠구만. K 자 이런 계산이 있다고 볼게요. 여러분 근데요
선생님이 계산 실수가 어렸을 때도 적은 편이었거든? 왜냐면 진짜 초등학교 선생님 국민학교 시절엔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선생님 주산이라는 걸 배웠거든. 주산. 내 주판알 튕겨서 계산하는 거. 그래서 머릿속에서 막 암산이 일어나는 거야. 숫자만 봐도 주판알이 머릿속에서 막 튕겨지면서. 근데 내가 주산을 급하게 배워가지고 아주 정교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산 열심히 하고 나서 나름 자신감이 붙었는데 그게 다 암산으로 연결이 되니까 막 틀리는 거야. 내 암산을 확신하는 거야, 내가. 아주 건방졌죠. 네, 그때는 건방진 소나름이었어요. 굉장히 못생겼었어요. 건방지면 못생긴 거야.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어느 순간 그 주산이랑 완전 이별을 하게 됐어요. 엄마한테 실컷 두들겨 맞고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 더하면 난 죽을 수도 있겠다. 맞아서. 자, 그래서 그때부터 암산 습관을 완전히 바이바이 하고 쓰기 시작했는데 혼합계산 배울 때 실수 안 하려고 그때부터 썼던 꿀팁은 바로 이겁니다. 덩어리를 묶어요. 덩어리는요, 덩어리와 덩어리는 더하기와 빼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덩어리는 대부분 크게 괄호로 묶여 있다는 사실만 이해해 주시면은요, 이게 한 덩어리가 되죠. 그리고 이게 덩어리가 됩니다. 맞죠? 아, 여기 아까 더하기로 한다는 게 왜 이렇게 돼 있냐? 자, 아니요, 여기 이거 내가 이렇게 한다는 게 잘못 들어가 있던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괄호로 묶어져 있죠? 여기 한 덩어리. 근데 옆에 나누기까지 있으니까 얘까지 아예 묶어버려.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괄호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묶어. 됐니? 그러면은 1번 덩어리, 2번 덩어리, 3번 덩어리, 4번 덩어리가 있어요. 그죠? 그럼 뭐 하라는 거야? 1 빼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요. 맞아요? 그럼 1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그죠? 자, 얘는 중등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내느냐? 잘 보세요. A, B 곱하고 나누기 C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실제로 1분의 A 곱하기 1분의 B죠. 그리고 역수로 나타내면 C분의 1이죠. 분자끼리 곱하고 분모끼리 곱해도 얘가 되는 거 확인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 아래 마이너스 D 나누기 2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뭐로 나누는 거죠? I로 나누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리고 제일 더해주면 되는데 괄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F 빼기 GH. 자, 이 안에서도 순서가 물론 있죠. 얘가 먼저야. 그지? 그럼 얘 안에서도 얘가 먼저죠. 맞아요? 그러면 쟤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하기. 자, 괄호로 바꿉니다. J 더하기 K. 그 다음에 빼기 L 나누기 M. 이렇게요. 그죠? 근데 이게 문자라서 어려워 보이는 거지만 실제 숫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 바뀔 거니까. 자, 그래서 괄호 다음은 강한 결합인 얘를 먼저, 그지? 그리고 나서 누구를 한다? 더하기 빼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되도록이면은 나누기는 뭘로 고쳐주는 게 바람직하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를? 덩어리를 찾아내는 일입니다. 자, 혼합 계산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어디가 큰 덩어리인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래서 분수소수 계산이 이루어지고 나면요, 우리가 6학년 과정에서 뭘 배우느냐? 비례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그 비례식 내용을 알기 위해서 지금부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자, 분수소수 계산은 어때? 좀 이해가 되나요? 자, 잘할 수 있죠? 이것쯤은 우리가 같이 학습을 이전에도 좀 봐왔던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라고 선생님은 감히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됐어요? 반응이 요상 야리꾸릿하네. 자, 그러면 오늘도 분수소수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우리 챌린지 좀 갈까요? 이렇게 뜨거운 호응이 있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견을 100% 수렴하여 오늘도 챌린지를 가겠습니다. 와, 네네. 좋아하는 거 알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저장을 하도록 하고 이제 분수소수 챌린지 짱짱이랑 도연이 와야겠죠? 네. 그리고 시작할게요. 그 전까지는 챌린지가 아닙니다. 됐죠?